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제1차, 2차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야당 간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을 모시고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국회에서는 긴장감이 높습니다. 내일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 2당 모두 의원직 사퇴서를 써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점도 저희가 함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부터 고생하셨죠. 예. 이게 월, 화, 수 3일을 연속해서 청문회를 하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네,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예.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고단하시겠어요. 게다가 네, 사실은 저희들도 감정 소모가 좀 심해요. 감정 소모. 예, 나온 증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자신들의 어떤 기업 이미지라든지 네. 또는 자기들이 쭉 살아왔던 어떤 직업적 커리어라든지 공직의 프라우드를 생각한다면 네, 어느 정도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결정적인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나고 그런 면에서는 정서적 에너지도 상당히 좀 그렇군요. 피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정 노동도 상당히 센 그런 네. 청문회 현장.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의 경우에는 감정 노동도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첫날은 재벌 총수들이 9명이 나왔고요. 네,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순실, 최순득, 뭐 안종범 네. 등은 정호성 네. 등은 안 나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1, 2차 청문회 총평을 좀 하신다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청문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전히 흐릿한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청문회였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네. 어떤 청문회를 원했는데 네. 저희들은 텁텁한 막걸리 같은 청문회를 제공해 드렸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네. 일부 지금 증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농락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우병우 네. 증인 같은 경우 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 안 있어 버립니다. 근데 계속 이게 수치 거부를 한다는 게 네.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안 이거. 받아버리는 거는 네. 안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 동행명령장도 네. 사실은 본인한테 전달이 돼야만 우리가 나중에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동행명령 지금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당 김관영 의원이 그 법원의 소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달을 안 받으면 네. 세상에 널리 공시 송달이라 그래가지고 가령 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널리 알리고 네, 네. 그러면 알 수밖에 없는 걸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 상태에서 안 나오면 네. 그냥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금 법안을 발의해놨고요. 아, 이른바 우병우법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좀 더 하면 사실 예. 어제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교도소 안에 있는데 동행명령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교도소 안에서 나 못 나가 지금 이렇게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황장애. 네. 공황이 아니라 공황장애. 예. 공항을 잘 만들락 날라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선진 외국에서는요. 네. 그 우리나라 그냥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처럼 강제로 수갑을 채워서 끌고 올 수 있는 네. 어떤 의회 구인영장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예. 동행명령 제도가 아니고 예. 말 그대로 안 나오면 그냥 가서 국회 경위들이 가서 그냥 수갑 채워서 끌고 회의장까지 데려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지금 국정조사 이번뿐만 아니라 네.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국정조사가 있을 때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청문위원으로 또 국조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너무 답답한 게 많다라고 네. 하시지만 이게 또 제도적 보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 구인 자, 국회 구인장. 국회 구인장. 네. 국회 구인장 수갑 채워서 확 데려오는. 데려오고. 예, 이렇게 해야 좀 될 것 같다. 그게 근데
저게 지금 이 사건은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워낙 국민의 관심도가 예, 커서 예. 사실은 이 재벌들이 언론 여론 작업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평소에 국정감사 정기 국정감사 때만 해도 재벌 회장들 부르려면 네. 신문에 기사가 쫙쫙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재벌 회장 불러서 뭐 하나 하루 종일 한마디 물어볼 건데 하루 종일 왜 대기시켜 놓나 네. 경제 발전에 걸림돌 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왜 하나 맞아요. 그런 기사 논조들이 쫙 써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힘을 쫙 빼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나와서 공개리에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마치 국회에서 뭔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네. 불필요한 낭비고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이다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 네.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론 조성 작업을 평소에 아주 끊임없이 기득권층은 정말 평소에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고 있어요. 네. 기득권층이.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배겨낼 틈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반성해야 되는 지점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이 한 해에 집행하는 네. 홍보비가 230억인데요. 그게 대개는 아마 언론사 광고일 네. 겁니다. 참 그 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예.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요. 예. 첫날 청문회 때 네,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네, 그 국민연금이 지금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예, 예. 이렇게 합병할 때 네, 그 7월달에 지금 합병 의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5, 6, 7 한 두 달 상관에 네. 1년치 광고비만큼 250억을 그 두 달 동안에 썼다는 겁니다. 삼성이. 예. 그래서 여론 작업을 그 합병 찬성해 줘야 된다. 네. 국민물산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여론 작업 조성 작업을 그렇게 해가고 네. 한쪽으로는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말도 사주고 승마장도 이렇게 해주고 네. 이래서 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머리를 때려서 근혜 언니가 종범이 꼬봉 시켜서 종범이 아저씨가 그러니까요. 형표 형님 시켜서 네. 형표 형님이 또 네. 완선이 오빠 시켜서 완선이 오빠가 밑에 또 네. 직원들 시켜서 네. 야 우리 쫙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범단. 범단이야. 완벽한 범단입니다. 완벽한 범단. 이거 이제 좀 이 정도면 그 왜 간첩 사건 하면 조직도 만들어서 딱 예. 공개하잖아요. 네. 그 하나 나와야 돼요. 네. 이 정도 되면 네. 범단의 조직 구성도가 이제 국민들께 공개가 돼야 됩니다. 조만간 그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그 광고를 상당히 이제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것 네.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언론 다 또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자발적 시청료를 받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네.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할 말은 하는 그런 매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에 제가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시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김경진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를 막 쏘고 있어요. 스타예요? 어쨌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지금 그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반가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야무지게 참 잘하셨습니다. 별 얘기가 막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명훈님께서 막걸리 비하 발언은 좀 삼가해달라. 알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 막걸리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막걸리 비하 발언. 네. 갑자기 저희가 전국의 막걸리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흐릿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국민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날은 삼성 청문회, 이재용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둘째 날은 김기춘 청문회. 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내가 한 거 아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나는 모르겠다. 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 네. 이런 일관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네. 이 위증의 혐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렇게 저
그 어제 이제 김기춘 씨 같은 경우는 네.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처음에 모른다 그랬지 그래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박영선 의원이 동영상 틀어주고 나니까 실은 알기는 아는데 네. 개인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친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는 걸 말을 싹 바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최순실이 청와대 무시로 들락날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밥 먹고 문고리 3인방 맨날 불러서 회의하고 네. 그 대통령 선거 박근혜 대통령 2번 나갈 때마다 네. 김기춘 씨가 다 이 박근혜 대통령 핵심 참모로서 도와줬지 네. 않습니까? 최순실 씨 존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부인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으로 일관을 하다가 네. 이제 늦은 밤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증거가 나왔어요. 박영선 의원이 한나라당 당시 법률위원장 할 때 있었던 영상 화면을 딱 트니까 네.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름은 아는데 알긴 아는데 그 안다는 게 친한 그러니까 지인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아니, 말을 바꿨어요. 또 한 가지가 그 네. 김영남 비망록 네, 이게 네.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김영한 비망록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네. 김기춘 실장이 뭐래? 그거 김영한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어떻게 하냐. 합니까? 맞아요. 그 김영한 거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영한이 작성한 걸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건 내가 말한 부분을 김영한이 받아 적은 게 아니고 김영한이 지 생각을 주관적으로 쓴 거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저희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네. 그 김영한 수석이 꼼꼼하게 쓰지 않습니까? 네, 옆에 네. 보면 네. 교문, 홍보, 네. 그다음 비서실장은 장하고 장. 항하고 네, 동글뱅이, 그렇습니다. 정무 뭐 네, 해가지고 네. 각각 얘기하는 거 네. 다 표시하고 그 네. 옆에다 이렇게 써졌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게 맞기는 맞을 터인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실은 법률가잖아요. 네. 그리고 전직 검사 출신 아주 유명한 공안 검사 출신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그 노회한 네. 정치인이 이게 완전히 자신의 그러니까 법을- 법률 대용으로 네. 그러니까 특검에 대비한 수사 대비해서 국정조사에서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이런 전략 세우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받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분석인 게요.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청문회장이건 아니면 뭐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최순실을 안다, 네. 최순실을 만났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네. 우리가 그 다음부터 추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순실을 만나서 누구 추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었느냐, 최순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런 부탁을 받았느냐, 네. 또 그다음에 뭐 딸내미 저기 뭐 승마대에 나갔다 떨어지니까 뭐 경찰 시켜서 무슨 이상한 내사하라고 시켰느냐, 네. 이걸 물어보게 되는데 네. 나 최순실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아니 알잖아. 네, 네. 그것 가지고 입실험을 2-3시간을 몇 시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저희 열 몇 시간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입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어보고 추궁하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하더라도 최소한 요 단계까지 50%는 인정하고 나머지 50% 자기한테 핵심되는 부분을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네. 김기춘처럼 네. 정말로 철벽 수비를 하는 아예 뻔한 기본이 되는 전제 사실부터 부인을 해버리거든요. 추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제부터 물어봐서 한 단계씩 넘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건 추궁하는 것보다도 몇 배 더 힘들게 그냥 찐이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특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 검사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벌써 진이 빠질 것 같아서 네. 벌써부터 응원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진 의원께서 계속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부인으로 일관을 하니까 당신 죽어서 천당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 소중한 진짜 정말 그 다른 의원들 질의하기 바빠서 그 1분 1초도 아까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무려 1분 40초 시간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리고 하느님 앞에 하고 싶은 말 해라라고 했는데 또 다른 소리를 했어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우선 그 추궁하던 당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월호 관련된 그러니까 거죠.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네,
시신 인양하고 X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한 비mak록 네, 비mak록에 내용 보면. 안에 네. 그러니까 시신 인양 X 표시 그다음에 컴마하고 정부 책임 컴마하고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자로 장이라고 하고 예. 동글뱅이가 써져 예, 있고 예. 그러면 저희가 김영한 비mak록에 쭉 이렇게 내용하고 종합해서 보면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지시를 한 내용을 김영한이 받아 적었고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신을 인양하는 것은 X 안 된다. 네. 왜냐? 정부 책임 부담, 정부의 책임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네. 라고 독해가 되거든요. 그럼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첫째는 김기춘이 지시를 했냐 아니면 김기춘 말대로 김영한 민정수석이 혼자 생각을 했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네. 아니 우리가 그날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국민이 맞습니다. 봤는데 그 시신을 인양을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하고 공공연하게 대화를 쏘고 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나 하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네. 한번 우리가 통상적인 사고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읽히는데 네. 혹여 내가 잘못 짚거나 추론했을 수도 있으니 있는 시간 남은 시간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이 뭐라고 변명 좀 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에도 그냥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제 아들도 제 자식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정치를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곰곰 다시 생각해 보면 네, 그분이 검사하던 시절, 그분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 그분이 중정 대공 수사국장 하던 시절에는 그 우리 지금 나이 드신 70대 민주투사들 얘기 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기부나 보안사 뭐 진영분실이라든지 여기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동대문 남영동 예, 이런 데 가면은 옷 다 벗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옷 다 벗기고 이게 짐승 비슷한 상태에서 일단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강목으로 무조건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얻어맞고 맞고 네. 이렇게 고문당하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한 2, 3일 지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가 간첩이라는 것을 쓰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쓰고 맞고 또 쓰라고 하고 또 맞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 20일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벽한 간첩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주역입니다. 김기춘. 김기춘. 네. 김기춘 본인이 그건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네. 그 사람이 있었던 대공수사국, 네.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대의 검찰 네. 그런 짓들 서슴없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얘기했지만 네.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이력을 가지고 보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갖다 못 붙일 것이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촛불의 힘으로 네. 이 시점에 이 촛불의 힘으로 이 어둠의 그림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이 이 군사 독재의 마지막 네. 잔존의 망령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싹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만평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만평에 보면 이제 물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분이 기억이 안 나? 몰라? 그럼 알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고문하는 이런 장면 보면서 아마 1980년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지금은 이제 다 5, 6, 70대가 됐을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 시절이 끔찍한 기억으로 네. 있을 거고 그 한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는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도 거짓말로 부인으로 일관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다. 그때 고문당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법원에 기소될 때까지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기소가 되고 나면 차라리 편하대요. 그리고 형이 떨어져 갖고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뭐 20년이건 무기건 형 판결을 받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근데 경찰 또는 국정원, 검찰에 있을 때까지가 그렇게 끊임없는 고문과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일부러 왜곡해 내서 자기가 간첩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을 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인혁당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고문 조작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 서울시 유호성 씨. 사건, 그것도 조작 간첩 사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전체의 어쨌든 컨트롤 타워격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여전히 있는 건데 어쨌든 어제의 국정조사에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몰리니까 대단히 비굴해지고. 굉장히 그 간악한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더라고 표정에서 이제 네. 국민들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하루간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쭉 이제 그 추궁을 신문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입니까? 이분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분은 꼿꼿한 그 공안 검사의 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보면 네. 출렁출렁 하는데 끝날 때 보니까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뼛속 깊이 간악한 사람이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도 그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하겠다. 절대로 안 변하겠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예. 네.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네.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특검에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어제 나온 여러 가지 그 진실과 사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네. 범죄 사실들이 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보면 네. 그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가령 김동진 부장판사 지금 이렇게 징계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명백히 지금 사법권 침해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서 그 징계에 관여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네. 판결 나기 이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내용도 공무상 비밀을 불법적으로 탐지해낸 내용이니까 처벌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예. 지금 홍성담 화백 예. 그다음에 좌파 예술인에 대한 지원 중단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도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좀 처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굵직한 네. 사실은 그 강기훈 씨 이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그거 이제 어제 청문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안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자살하신 성완종 씨 사건에서도 네. 지금 돈 10만 달러 갔느냐 안 갔느냐 그렇죠. 예. 그때 지금 검찰이 그냥 위아무에 덮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특검에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근데 어쨌든 비망록에 나온 내용은 범죄 사실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서너 개 정도는 몇 개는 눈에 보이는데 네. 그렇게 굵직한 범죄 사실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네. 해서는 안 될 일들, 정치적인 탄핵, 파면 사유로서는 굉장히 중대하지만 네. 형사법적 범죄 사실로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처벌받을 내용까지는 많이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를 지시하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일종의 직권남용 같은 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범죄 사실 다 합치면 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기소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되죠. 기소는 됩니까? 네, 예. 그 어버이연합이라든지 보수 세력들 조직적으로 조직화시켜서 예. 고소 고발하게 만들고 전경련에서 지원하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보면 네, 네,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저희 당의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유도하고 뭐 네, 네. 산케이 거기도 예, 고발 유도하고 예. 뭐 이런 내용들 예, 다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기소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최소한 뭐 징역 3년 5년은 뭐라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징역 3년 5년 정도는. 네, 근데 예. 지금 가진 내용만 가지고는 어쨌든 좀 거기까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 파헤쳐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도 특검 조사를 통해서 더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병우 수석 계속 도망 다니는데 이분 네. 끝까지 출석 안 하는 겁니까? 그래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안 나오는 사람들 최순실, 네 최순실, 안정범, 예. 뭐 문고리 3인방, 네. 우병우 네. 이런 분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별도 청문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청문회 안 나오는 사람들만 안 나오는 사람 대상으로. 다시. 예. 아,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안 나오면 예. 또 동행명령 발부하고 예. 동행명령 불응하면 네. 그러니까 어제 걸로 한번 고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안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2개를 만들어서 고발을 하고 네. 심지어는 저희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까지 가서 해볼 예.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현장 조사. 예. 근데 아직 그 부분은 지금 3당 간에 합의는 안 돼 있는데 예, 예. 그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끝까지. 네. 예. 청문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최순실과 안종범입니다. 음. 최순실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바타로 부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주범이 최순실이고 예. 그 최순실과 박근혜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의 꼬봉 하수인 현실 집행 대리인이 안종범 아닙니까? 꼬봉 하수 집행 대리인. 네. 예. 꼬봉 하수 집행 대리인 네 네. 가지예요. 예. 그래서 공소장에도 보면 모든 이 실제 저거는 행동대장은 안종범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안종범은 정말로 반드시 나오도록 해서 신문을 해야 됩니다. 안종범 나와서 네. 그 부분 명확하게 국민 앞에서 설명을 하면 네. 탄핵 소추 가결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청문회를 5차 청문회로 네. 열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3차, 4차 하고 14, 15일 하고 네. 그 5차 청문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일흥 19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일 가능성. 예. 네.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네. 이어서 한다. 네. 필요하면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끝장 청문회 얘기도 어제 밤중에 나왔었는데 네. 그 국민들이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게요. 대개 10시 밤 10시가 넘으면 그 이제 그 주무실 준비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는요. 10시부터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요. 댓글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막 잘하시는 의원님들은 막 갓경진 막 이런 거 막 막 붙어요. 그리고 네. 못하실 때는 또 막 가차 없이 비판이 네, 네. 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시청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도 집에 못 가고 계속 해야 되는 뭐 이런 겁니다. 유튜브만 4만 넘게 접속을 해요. 동시 접속이.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시에 본다는 거는 네. 이거는 미디어사적으로도 대한민국 뉴미디어사적으로도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차, 4차 청문회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3차 청문회는 지금 크게 보면 2가지인데요. 네. 그 의료 관련된 부분, 의료. 대통령 신체 관련된. 네, 신체. 그래, 의원님 관심사안.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간호장교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대위. 조대위. 나옵니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 일단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동행명령 좀 먼데 이 양반은. 근데 안 나오면 네. 불출석을 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사유고 아. 그분은 여전히 군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고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 받게 되면 그 예. 직을 면하고 퇴직금도 못 받게 됩니다. 아. 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청와대 압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고발되면 지금 군인으로서의 연금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네. 그다음에 불명예 퇴진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군인으로서의 모든
이 양반이 29살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조대희가 반드시 나와서 네. 양심 고백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조대희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신대희. 예? 간호장교 또 다른 간호장교 그 저기 신대희. 원주에 있는 네. 예, 신대희. 거기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 김영재 의사, 네. 그다음에 김상만 의사, 예. 또 차원병원,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전직 주치의들 예. 서창석 씨, 이병석 씨, 예. 뭐 이런 보건의료 예. 연구원 네. 보건산업 연구원. 연구원장 예. 뭐 이런 분들 다. 증인으로 쭉 채택을 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게 지금 정유라 씨 관련된 이화여대 특혜 네, 네, 예.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경희 총장을 비롯한 예. 이화여대 총장, 학장, 예. 당시의 입학처장 예. 이런 분들, 예. 그다음에 이화여대 학생들도 2명 정도 불렀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 예.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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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계일보 기자들 그때 정윤의 이제 네, 문건 문건. 사건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3차 청문회가 이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3차 청문회도 매우 뜨거울 것 같다. 네. 우선 이제 약물에 관심이 많아요. 향정. 맞아요. 예. 도대체 웬 놈의 주사를 그렇게 많이 갖다 썼는지. 이게 네. 이제 청와대 의무실장에 따르면 대통령한테 태반 주사를 놔드렸다는 거 놔드렸다.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대통령 왜 이렇게 주사를 많이 맞고 이상한 약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네. 발못 치료제 누가 쓴 거예요? 아니 태반 주사 맞는 거 그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65세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할머니잖아요. 회갑이 지났어요. 예, 요새는 예. 워낙 이제 그렇죠. 오래 살고 예, 건강하니까 예.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태반 주사 맞는 거 이렇게 뭐 영양 주사, 수액 주사 맞는 거 국민들 아무 이견 없어요. 사실은 네. 그걸 그렇게 숨기려고 했을까? 그 부분은 좀 의아한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는 프로포폴을 섞어서 예. 맞았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마약성 향정 약품이 대통령 신체에 남용됐는지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관심 예. 관심 네, 사항인 거고 예. 그 전립선 약 있지 않습니까? 예. 대머리 치료제. 예. 그거는 모르겠대요. 어제 네. 이제 차은택 씨 상대로 해가지고 예. 이제 청와대 이렇게 들어다녔느냐. 네, 네, 네. 뭐 우리가 듣기로는 보안 손님으로, 보안 손님으로. 이름을 기재 안 하고 그 경호 실장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들어다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맞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차은택 씨 딱 잡아떼더라고요. 예, 예. 그런 적 없다. 대통령을 몇 번 뵙기는 했는데 따로 독대한 적은 없다.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좀 더 좀 저희들이 심도 깊게 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사실 특검에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약하고 또 이제 88정이나 비아그라나 이런 것도 같이 갔는데 그게 뭐 고산병 때문에 예방약이라고 했으나 알고 봤더니 고산병 치료제를 청와대가 별도로 구입을 별도로 구입을 했었고 했고. 뭐 여러 가지를 정황 증거를 보면 이게 약간 그 약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위장약을 섞어서 처방을 하듯이 그러니까 비아그라 88정하고 이게 전립선 약을 같이 먹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누가 어떻게 먹은 건지 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지금 같아요. 그 어제 이제 증인 협상을 하면서 네. 민주당 측에서 지금 증인을 신청한 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나와서 얘기를 해주실 의향이 경찰. 그렇죠. 경호관이죠. 예, 경호. 예.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청와대 경호관의 얘기가 네. 근데 지금 3차 청문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네. 혹시 이분이 마음이 바뀌거나 네. 아니면 또 회유와 뭐 협박과 있지 않겠어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도 뭐 그러니까요. 예, 회유와 협박을 하고 사정기관이 동원돼서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날 저기 월요일 날 기관 보고할 때도 의무실장이 네. 저기 조대희하고 자기가 통화해서 뭐 기자회견 해라 신대희하고 맞아요. 통화해서 기자회견 인정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보면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사실 우려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금 근데 거의 이게 거의 끝에 와 있어요. 네. 뭐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서 있고 네.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통령이 협조하면 같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네. 정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남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차 청문회는
향정을 비롯한 의약품 문제, 네. 그리고 이화여대 특혜 문제 정유라 씨,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남는 게 지금 그 2014년 문건 파문 당시에 십상시 파문 때 네. 세계일보 보도 관련해서 당시에 그러면 이 문건 유출에만 막 굉장히 그 집중해서 집중했죠. 언론이 봤는데 네. 당시에 도대체 그러면 이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그 수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됐나? 실은 보면 네. 정윤회 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2014년 12월 이때 네. 이미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때 나왔어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그 문건 네. 조홍천한테 보고가 되고 조홍천이 김기춘한테 갖다 그렇죠. 줬던 그 그 문건. 문건에도 이미 최순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실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의 어떤 바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어야 맞아요. 근데 검찰과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으로 짜고 그 부분을 은폐해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 그 김순환 검찰총장이 예.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네. 그러면 김순환 총장도 국조에 출석을 해서 네. 당시 왜 똑바로 수사 안 했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검찰이 지금 악착같이 거부를 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주소도 분명하고 네. 직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9시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검찰 청사로. 검찰 얘기는 그래요. 예. 일본 검찰도 일단 국회는 안 나온다. 예? 일본 검찰도 국회는 안 나온다. 일본 검찰하고 한국 검찰하고 무슨, 네, 그러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예. 두 번째는 국회가 개별적인 사건을 가지고 조사를 해대기 시작하면 네. 자기네들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른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근데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납득하기 어렵죠. 예. 검찰도 필요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죠. 왜 검찰은 성역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기소권하고 수사권 독점하니까 그걸 너무 그래서 문제가 더 진경준 이런 사람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네. 동행명령장 불응했을 때는 결국은 형사고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동행명령 불응으로. 네. 근데 형사고발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결국 검찰이에요. 참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2의 검찰청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숫자가 들어오면 네. 이쪽 검찰이 잘못을 하면 이쪽에다 고발을 하면 그렇죠. 돼요. 예. 고위공직자 비리처가 잘못하면 잘못하면 저쪽 이쪽에 고발을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반드시 고비처가 신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령 재벌들 그 전에도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안 나오면 우리가 고발장을 내잖아요. 네. 그럼 재벌들이 국회를 신경을 안 쓰는 게 검찰만 로비하면 돼요. 그럼 검찰이 벌금 1,000만 원. 네. 재벌도 1,000만 원 껌값. 그러니까요. 껌값이죠. 300억도 껌값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도 그러니까 네. 상호 견제 시스템이 네. 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고비처도 있어서 또 수사할 수 있어서 네. 서로 상호 견제가 돼야 네. 이게 그 정말 그 공직사회도 투명해지고 그리고 전체 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안타깝네요. 그럼 김수삼 총장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추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최순실이라든지 네. 우병우라든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때 추가 기관 보고를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일단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네. 김성태 위원장은 아직은 유보 상태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찌됐든 이번에 국조특위가 굉장히 전국민적 관심 속에 28년 만에 이렇게 재벌 총수들 전부 불러다 놓고 그 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좀 성과를 내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4차 청문회는 다음 주에 여쭈려고 하고요. 3차 청문회만 여쭈고 네. 3차 끝나면 4차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네. 또 이렇게 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탄핵 표결이 들어갑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2시에, 네. 예, 2시에 보고를 해서 내일 2시입니까? 3시입니까? 2시입니다. 2시.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탄핵 표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찬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요구가 워낙 뜨겁고 강렬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 정도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청문과정에서 가령 김기춘 씨 이렇게 네. 답변하는 내용 예. 전 국민이 봤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봤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양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집권 세력으로서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양식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 차은택 씨 그랬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씨 만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네. 문체부 장관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추천해 줬더니 바로 되더라. 어머 그 사람이 장관 되네. 아 깜짝이야. 아우 놀랬어. 어머 웬일이야. 어머 진짜 내가 말했는데 되네? 되네. 최순실 씨가 무슨 문화예술 융성 프로젝트를 하나 쓰자고 해서 쭉 해가지고 한두 장 예. 기한서 갖다 줬더니 대통령 이거대로 대통령이 가지고 연설을 읽으면서 정부 프로젝트로 그대로 가더라. 되더라. 네. 차은택 스스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운영이 됐던 나라인데 네. 이게 탄핵이 안 돼? 안 되면 국회로 이제 그- 횃불이 온다. 네. 어제 여명숙 씨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예. 여명숙. 세상에 차은택이 하고 있는데 가서 공동위원장을 맡으라 그래서 무슨 문화 창조 문화 예, 융성 예. 사업단 단장을 가서 맡아서 봤더니 아니 세상에 예산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사업에서 영수증을 보자 그랬더니 영수증을 왜 보는데요? 영수증 우리 없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집혀. 아니 그래도 영수증. 예. 그랬더니 장관이 불러가지고 아니 일을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다 되는 거야.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제보하고 예. 국정원 제보를 했더니 예. 민정수석실은 꿀먹은 벙어리고 국정원 얘기 잘 들어준 직원은 아프리카 한복판으로 내전 있는 나라로 내전 있는 나라로 보내버리고. 보내버리고. 예,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 참. 그래서 그런 정황을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관련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생생한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호 7시간을 좀 빼자. 네. 그러면 우리가 세게 다 탄핵에 참여할게. 네. 세월호 7시간을 왜 빼자고 하는 걸까요? 이제 와서. 새누리당 얘기는 두 가지예요. 네. 첫째는 세월호 7시간을 넣었을 경우에는 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탄핵 재판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탄핵 재판이 너무 질질 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전국 불안정 상태가 오래 간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공소장에 쓰여진 부분 위주로 해서 넣자. 네. 그리고 세월호 6시간은 공소장 그러니까 탄핵 심판사의 탄핵 사유로 넣지 말고 네. 탄핵을 위한 참고용 상황 자료, 상황 내용 이쪽으로 옮겨 넣자. 옮겨 넣어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폭력배 이제 예. 공소장을 보면 예. 이제 검사들이 쓸 때 예. 가령 얘는 어렸을 때부터 껌을 질겅질겅 씹고 바지를 올리고 다니는 등 평소 품행이 불량하고 예. 눈빛도 굉장히 안 좋고. 싸납고 이래서 예. 동네 사람들이 얘만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다녔다. 예. 그건 사실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이 자신이 무섭다는 것을 주변에 확 각인을 시킨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예. 상황 설명을 하고 예. 예. 그런 상황 하에서 2016년 12월 8일 팟짱 녹음하는 현장에서 조직폭력배 장 모모는 예. 갑자기 병을 들더니 예. 그 앞에 앉아있던 김머시기를 한 대 팍 내려쳤다. 네. 네가 방송 나와서 말을 그대로 딱 내려쳤다. 예. 이거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령 또 예. 누구 칼침을 좀 해서 예. 이렇게 예. 했다. 쑤셨다. 이건 예.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직접적인 어떤 행위의 이 요인 판단 요소가 되는 사실이 있고 네. 앞에 나오는 어렸을 때부터 껌을 질겅질겅 씹고 다니고 평소부터 불량 네. 교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바지를 걷고 불량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다녔다. 이건 상황 설명이에요 보면.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 빼자가 아니고 이걸 상황 설명란으로 옮겨달라. 그거는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판단용이고 직접적인 탄핵 사유에서는 빼달라. 이런 요구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탄핵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 고리 넘어가면 요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 추정을 하고 네. 대략 보면 대통령이 뭔가 비위가 있는 밖으로 알리기 곤란한 비행 불량성 행위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밝혀졌고 입증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써놨느냐 뭐 그런 논리예요. 네.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공소장을 쓰냐 이건 안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확인된 범죄 사실만 사실만 쓰자라는 쓰자. 게 이제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생각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세월호 7시간을 넣지 않으면 특검이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은 아니 그건 상관없죠. 그건 없습니까? 그 수사는 수사고 탄핵은 탄핵이니까 탄핵인데. 전혀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저희 국민의당 입장은 네. 저희는 저희 최초 초안 때부터 네.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로 넣었거든요. 아 국민의당이 최초 저- 초안에 최초는, 네. 아 그래요? 사실은- 민주당이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민주당은 안 넣었습니다. 아예 세월호 7시간 넣지도 않았고 아, 그래요?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네.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하니까 뒤늦게 넣고 아. 국민의당이 탄핵 사유로 최초에 양당 협상할 때 저희는 넣어가지고 넣었어요. 가서 협상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 논리는 이겁니다. 예. 그때 그 시간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어야 된다. 네. 그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책무인데 네. 이런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가기관의 핵심으로서의 대통령 공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네. 이게 헌법 파괴가 아니고 뭐냐. 예. 이게 저희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탄핵 사유고 아,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넣어야 된다. 탄핵 사유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네. 것이 야 3당의 입장인데 예. 오늘 어쨌든 그대로 들어갈 것 같기는 예. 합니다만 예. 아마 새누리당 쪽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기회는 근데 지금 그 90분이 나왔잖아요. 네. 어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네. 대통령이 전체 7시간 가운데 오후에 머리한 거가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는 90분이라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에서는 20분 이라. 20분. 머리는 20분, 그 사람들이 머물다 간 거는 전체 60분. 이렇게 주장을 서로의 양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쪽은 미용사가 주장을 그 전한 사실이에요. 네. 근데 20분이라도 머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야 잠깐만 내가 머리를 해야 되거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 파마고 가서 너 구해줄게. 예, 나 파마 먼저 네. 어떻게 하니? 엄마 머리는 해야지.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20분이라도 네. 거기에 엉뚱한 데 시간을 쏟고 구체적인 중대본에 나와서 네. 이런 지위라든지 이거 네. 없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직으로서 소홀 사유고 무능 사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이면 괜찮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당장 애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줘라고 아니, 실은 그 보면- 소리를 전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에 그 애경 헬기가 가다가 미군 도와주겠다고 네. 미군 함선들 예. 오겠다는 거 헬기가 막은 거 아닙니까? 예,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사실은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야 헬기 니네 미친놈들이냐 빨리 미군 오라 그래 지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통영항 해군이 처음에 해군 참모총장 못 나갔더니 뭐 하는 가야 거야? 지금? 빨리 가서 구해야지 애들을. 뭐 해야 될 거 지시를 아닙니까? 해야죠. 네. 아니 유리창이 잘 안 깨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리창에 소형 폭탄이라도 수리탄이라도 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단을 누가 내려줍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머리 할 때냐고요. 그 세월호 엄마 아빠들 멀쩡한 애가 수학여행 가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대통령도 울었어요.
근데 한 것까지 나왔는데 이걸 안 넣는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탄핵은 좀 가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또 관심이 많으세요. 우선 2시에 이 표결을 하면 네. 뭐 한 3시쯤 끝난다고 볼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본회의가. 3시 4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3시 네. 넉넉 잡고 4시에 끝난다고 치면 4시에 이 결정 내용을 청와대로 통보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일단 겁니까? 법사위원장에게 갑니다. 아, 법사위원장에게. 예.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이 이거를 가지고 예.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로. 접수를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청와대로 통보를 할 겁니다. 아, 헌재에서 접수를 하고 헌재가 네. 청와대로 통보.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법사위원장이 아마 청와대 통보를 아마 동시에 하든지 어쨌든 아. 헌재 접수, 청와대 예. 통보. 예. 예. 어쨌든 이거를 다 따진다 하더라도 네. 내일 오후 6시 이후에 네. 단지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요. 네. 헌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전부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네. 2시간 이상은 안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오후 6시 이후에는 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가 정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계속 어디 있어야 돼요? 청와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숙소에 계셔야겠죠. 숙소. 네. 숙소가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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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저에 관저도- 집무실이 있다 그랬어요. 관저에서 집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저의 집무실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확인한 바가 없어요. 네. 그 박영선 의원이 갔을 때는 1층에 커다란 응접실이 있고 옆으로 가면은 뭐 식당을 겸한 이렇게 그 손님이 왔을 때 뭐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영부인용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내실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이게 집처럼 그런 데가 있다는데 만약에 집무실이 있으면 집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무 정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관저에 계셨으니까 예. 뭐 그 부분은 그냥 그냥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어, 글쎄 그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어쨌든 선례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관저에서 직무 보면 어떻게 해요? 직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이제 관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대통령에게 가야 될 결제 서류들이 네. 그러니까 행정각부에서 네. 가령 뭐 미래부, 네. 환경부, 노동부 네. 이런 데서 청와대 대통령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총리한테로 가야죠. 그리고 총리 거쳐가던 업무 것은 시스템을. 총리 선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스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이제 관저에만 네. 이렇게 유폐가 된 상태로 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 워낙 관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관저에 계속 계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일은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네. 정치 협상을 해서 황교안 총리 좀 곤란하다. 이 양반 안 되니까 정치 협상을 통해서 좀 새로운 총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때 정치 협상은 누구랑 해야 됩니까? 글쎄요. 네. 근데 이게 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니 그러면 지금 헌법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권한 정지면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국가가 정한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고리면 네. 그 다음에 부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 서열이 쭉 있거든요. 예, 정부조직법에 예, 보면 예, 예. 그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데 네. 총리를 교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교체할 수는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네.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이 예. 그 다음 순위의 국무위원 그럼 누군가요? 경제부총, 유일호? 네,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네. 예. 그러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하고 예. 그리고 나면은 그 외 사회부총리. 예, 예. 교육부총리로 넘어가고. 네. 네. 교육, 외교,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인데 네. 그렇다고 총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돼 있으니까 총리를 지명할 방법은 없고 네.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응급 임시적인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수용을 하든지 네. 아니면 황교안 총리를 물러나게 한다면 제2의 권한 대행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든지 네. 이 정도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지 아, 총리 자체를 대통령이 권한이 직무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리 자체를 바꾼다. 총리를 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정치 협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조금 대표는 상당히 지금 초헌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분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신데 예. 요새 제가 법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김기춘, 예. 우병우, 네. 진경준 네. 다 검사 출신이네요. 예. 판사 출신도 일부. 예. 어쨌든 하여튼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만, 네. 불신 굉장히 많겠지만 네. 사실은 황교안 총리를 바꾸려면 진즉했었어야 됩니다. 진즉 아예 처음에 해서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탄핵 절차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해 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왔으니 황교안 총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고리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좀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황교안 총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탄핵 절차를 최대한 헌법재판소에게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네. 대선이 최대한 최단시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부터 국민들께서 또 이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헌재로 넘어가면 그 내주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제 주말이고 그러면 이게 심리 과정이 되게 길 텐데요. 그 박한철 소장이 1월 말에 임기가 끝나고 네.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3월 말에 네. 끝나게 되는데 이정미 재판관은 국회 네. 추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박한철 소장인데 이분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끝내주고 가면 좋겠지만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 헌법재판소장 뜻대로만 결정이 어려운 게 네. 탄핵 사유를 지금 11가지를 기재를 네. 해놨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1가지에서 각각 항목을 가지고 다퉈봐야겠다. 자기가 그 탄핵 사유가 무죄라는 것을 다양하게 주장을 해봐야겠다. 네. 이러면 청와대가 시간을 끌려고 하면 얼마든지 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사실은 탄핵 재판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재판은 재판이지만 네. 재판 진행 중이라도 대통령이 퇴직을 하겠다고 하면 네. 빨리 수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 본인이 그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냐면 나갈 생각이 없어 없다. 보여. 그리고 그 계속해서 법률 대응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변호사도 추가했어요. 한 그러니까 명에서 4명으로. 예. 끝까지 가보겠다. 그러면 탄핵 재판이 원래 이제 할 수 있는 게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심하면 뭐 8개월, 10개월을 한다 그래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아주 길게 끌고 가면 진짜 8개월, 10개월 갈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상 본인 임기를 다 채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요. 그 경제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요. 네. 지금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해외 언론이 한국 경제가 매우 위중하다. 뭐 이런 경고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나만 살겠다. 나는 무죄다. 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좋은 뜻으로 재벌들한테 그 협조를 받은 것이고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고 체계가 네. 멘탈이 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고 네. 이 사람이 현실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고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시간을 끌려고 하면 탄핵 재판의 시간을 얼마든지 끌 수 있고 그 과정 동안은 우리나라 경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네. 갈 수 있고 안보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예. 우리 사회의 고민 지점이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존재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안 다치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안 다치게 하면서 예. 조용히 끌어내릴 수 있느냐. 예. 이게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주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가 무려 6주간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촛불의 힘으로 결국 탄핵 가결 국면까지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정말 지금 상황 판단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의 그 멘탈이 이 나라는 내 거, 네. 우리 아버지가 세운 내 나라, 새누리당도 내 거. 그런데 내가 왜 나가? 네. 청와대는 내 집. 그러고 나는 나갈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에서 내가 뭐 좀 했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문제니?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려올 양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초반 얘기, 9월 달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멘탈을 지금까지 유지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내려오시고 그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민주공화국에 맞는 정치 질서를 가져갈 거냐. 네. 어떤 지혜가 나와야 될까요? 촛불만 한다고 될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제일 중요한 힘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 이제 국회의원 되고 임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 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분이 음모와 모략의 대가, 그러니까요. 노예한 정치. 노예한 정치인, 정치 구단. 예. 정치 구단,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런 사람이야말로 빨리 세대 교체를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예. 나처럼 팔팔한 정치 신인들이 해야 될 몫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6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 저렇게 이상을 현실의 기반 위에서 추구할 수 있고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저분 사회적인 비판 분명히 있는 건 알지만 저분이 가는 행적과 의사결정이 나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정말로 이 나라를 책임져야겠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원로들,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사실은 대중들한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 노예한 성품을 그 유감없이 드러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지만 또 그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모든 언론의 전화 응대를 다 받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경력이 오래된 기자든 어린 기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응대를 하면서 여하튼 그 판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는 또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권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여하튼 그 멘탈과 관계없이 어쨌든 지금은 전 국민 혹은 이제 과거 정치 지도자였던 분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제대로 이어갈지 총력적인 지혜를 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에 우리 정치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아니,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이런 겁니다. 사실 분노가 이 머리 끝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탄핵이 가결되면 이게 잠시 내려올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질질 끌면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올라간다고 해서 네. 결코 폭력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늘도 아마 지금 청와대 누가 차량 가지고 지금 네, 돌진을 했다고 그래요. 돌진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럴 가능성들이 지금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던 촛불의 수준, 네. 이게 탄핵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평상시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결이 되면 승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승리감은 충분히 만끽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예.
그때가 내일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단위별로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면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말씀하신 대로 평화, 민주, 그리고 안전하게.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네. 재벌과 서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재벌들이 정말로 독일의 기업들처럼 우리 국민들 보통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경제 정책을 같이 하는데 아무런 그렇습니다. 거부감이 없는 네. 이런 국가들. 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아무런 특권을 가지지 않는 이런 국가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를 그렇습니다. 이루어가는 것이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촛불 혁명의 목표지. 네. 단지 박근혜 저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나 목표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일단은 구체제, 구시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표징되는 이른바 친일부터 군사 독재까지의 이 구 역사를 좀 쓸어내는 첫 번째 날이 청소하는 날이 내일 오후 2시다. 이렇게 좀 명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쓸 거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얼마나 많은 개혁 이슈들이 있습니까? 정치 개혁 포함해서 이 이슈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의회의 역할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위원회 아 길어. 저 국회의원 될 때요. 네. 저 과학 정책 좀 잘해보고 싶어서 거기를 갔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 문제가 생기면서 네. 최순실 게이트 열리면서 과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요새 정말 슬픕니다. 아, 과학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과학 발전이 지금 그 애들이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간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의대 갔다가 이게 성격이 안 맞아서 또 법대 시험 봐서 또 법대 가고 이런다는데 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서 소질을 개발하고 정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말 과학 정책, 과학 아이고, 발전 굉장히 당장에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하고 네. 로봇 그다음에 예. 소프트웨어 예. 성능 향상으로 예.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거 이 인간의 노동 시장과 네. 이 소프트웨어 이 AI 발전과 네. 이걸 어떻게 접목해 갈 그렇죠. 것이냐. 예. 이게 사실 우리 눈앞에 떨어진 닥치는- 발등에 불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지금 저 시대에 뒤떨어진 박근혜 그러니까. 끌어내리는데 지금 네. 이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아, 저-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다 거절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10시간 내내 물어봐야 되는 이 상황. 아, 저 진짜 지친다. AI 담당, 인공지능 담당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빨리 제자리로 네. 돌아가게 해주세요. 김경진 의원을 네. 빨리 우리가 AI 전문 의원으로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국회로 가서 전반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국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마이 TV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화이팅. 화이팅. 근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바보 화이팅이 아유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